한동훈 등판의 이유. 한 조간신문에서는 국민의힘을 향해서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수포당이다. 수도권을 포기한 정당이냐라는 논란까지 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른바 서울 판세를 자체 분석하고도 이게 너무 불리하니까 쉬쉬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동시에 중진들의 기득권 포기를 요구했던 혁신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여전히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이 자체 분석했다던 서울 판세가 어떤지 앵커가 직접 대형 미디어홀에 나가서 여러분께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이동하시죠. 이 보도대로라면 국민의힘이 자체 분석하고도 공개하지 않았던 서울 판세 분석 결과가 되는 셈입니다. 진위 여부는 김병민 최고위원께 잠시 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조간신문에서 단독 보도하고 있는 국민의힘의 자체 서울 판세 분석인데요. 그에 앞서서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 결과부터 보시면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 결과에는 서울의 25개 구를 국민의힘이 다 가져갔습니다. 이해찬 대표 표현대로라면 25개 구를 국민의힘이 다 먹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국회의원 선거 결과는 그렇지 않았죠. 함께 보시죠. 지난 총선 서울의 지역구 결과를 보시면 국민의힘 입장에선 정말 참담하고요. 이해찬 전 대표 입장에서는 자신감을 보일 만한 결과였습니다. 지난 총선 결과 보시죠.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은 전체 49개 의석 중에서 불과 8개 의석만 얻는 데 그쳤습니다. 용산구와 서초, 갑, 을, 강남, 갑, 을, 병, 송파, 갑, 을만을 얻었습니다. 송파, 병은 민주당이 차지해서 여전히 민주당의 현역 의원이 있는 곳입니다. 전체 49개 서울 지역구 중에서 국민의힘의 전시민 미래통합당은 요 8개 지역의 의석을 얻는 것에 그쳤습니다. 참패였죠. 참담한 패배였죠. 자, 그렇다면 국민의힘이 자체적으로 분석한 이번 총선을 앞둔 서울 판세는 지난 총선만도 못하냐? 그런 것 같아요. 함께 보시죠. 국민의힘이 보도에 따르면 자체적으로 분석한 서울 이번 총선 판세에서는 전체 49개 지역 중에서 6개 지역만 국민의힘이 우세하다라는 결과를 보였다라는 게 보도 내용입니다. 오히려 지난 총선 때보다 불리해진 것이 용산을 뺏기고 송파, 갑도 뺏긴다라는 내용입니다. 지난 국회의원 선거 결과보다 더 참담한 판세입니다. 8개에서 그나마 용산과 송파, 갑까지 뺏기는 결과로 자체 진단이 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서 꽤 크게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김병민 최고위원님. 예. 한 조간신문의 단독 보도인데 물론 그 보도에서도 그렇다면 나머지 구를 다 민주당이 확실시 당선이 가능한 거냐라는 한다면 또 그건 아니에요. 확실히 국민의힘이 우세한 지역이 6개밖에 안 된다라는 보도인데 이런 자체 분석하신 적 있습니까? 일단 팩트를 좀 말씀드리면 국민의힘 최고위원회 지도부에 이 같은 전략 분석 보고서가 올라온 적이 없습니다. 이거 사실 아닙니까 그럼? 내부적으로 지난날 전체 지역에 대한 당무감사를 저희가 진행했기 때문에 당무감사에 수반되는 여론조사가 진행이 되죠. 전 당협에 대한 여론조사가 진행되면서 여기에 대한 당협위원장의 경쟁력, 국회의원에 대한 경쟁력, 그리고 전체적인 수도권도 마찬가지로 전국 지역 중에 하나로서 현재 지지율이 어느 정도 상황인지에 대한 평가들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평가가 썩 좋게 나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점들은 전체적으로 좀 정리가 돼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사무처 자료인데요, 이게. 국민의힘 사무처에 이 6석만 우세를 보인다라는 판세 분석 보고서가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제가 사무처에 확인해 보지 않았고 사무처에서 국민의힘 지도부에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내부적으로는 당무감사를 돌리면서 나왔던 내용물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걸 밀봉해서 공천관리위원회에 넘긴다라고 저희가 정리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당시에 나왔던 결과 중에 하나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현재는 추정하는데 확인을 좀 해봐야 됩니다. 김병민 최고위원은 못 본 자료다라는 저는 건데 보지 못한 자료입니다. 오보는 아니군요. 일단은 하나 더 바로잡고 싶은 거는 지금 이제 아침에 나왔던 언론 보도 때문에 서울에 49개 지역이 있는데
그럼 이 중에 6개 지역 빼고 나머지는 다 지는 거냐 이제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 상황인데요. 네. 서울 수도권이 어렵고 저희가 변화하고 혁신 나가야 된다는 대전제에 반드시 동의합니다만은 전체 판세를 놓으면 그냥 무조건 이기는 데가 있고요. 네. 그리고 경합하면서 이길 수 있는 경합 우세 지역이 있고 경합지면서 떨어지게 되는 경합 열세 지역이 있고 완전히 승기를 잃어버리는 열세 지역으로 나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전체 서울의 지도를 놓고 보면 경합 우세 지역으로 선거를 치렀을 때 인물 경쟁력 등으로 이길 수 있는 곳들도 상당하기 때문에 저렇게 참담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오늘 아침에 나왔던 보도는 이대로 가다가 국민의힘 총선에서 제대로 할 수 있는 거냐라고 하는 전체적인 우려와 또 거기에 대한 걱정들을 담아낸 이 언론 보도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10분 담아서 저희가 변화하고 혁신하는 길에 온전히 매진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이 사무처 자료를 받아보셨을 수 있겠군요. 대표는 모든 자료를 다 받아보죠. 심지어 앞서 말씀드렸던 여론조사 결과를 비롯한 전체적인 내용들이 아마 대표의 손에는 당연히 들어있을 겁니다. 그러면 대표가 이 자료를 봤을 수는 있겠군요. 이 자료의 팩트 여부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적어도 지난날 당무감사를 통해서 여의도 연구원이 전국 당협의 여론조사 다 돌렸기 때문에 그 동네의 정당 지지율이 어떤지 대통령 지지율이 어떤지 그 동네의 당협위원장의 인지도는 어떤지 그 당협위원장은 내년에 선거를 치르게 된다면 그 사람을 뽑을 건지 말 건지에 대한 조사는 당이 다 가지고 있다 말씀을 드리죠. 네.